인생이라는 여행길에서 우리는 종종 외모와 외적인 측면을 단순히 피상적인 것으로 치부합니다. 외모보다 내면이 중요하다. 이 말은 어린 시절부터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천억대 자산가인 세이노가 외모도 중요하고 실력도 중요하다라고 말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 합니다. 10년 전 35살 때의 저는 외모 관리라는 개념을 무시했던 자칭 지성파 남자였습니다. 머리는 언제나 산발이었고 옷은 그저 편한 것만 찾았죠. 내 실력이면 충분하다는 자만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가 크게 깨달음을 얻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 오랜 친구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아무렇게나 입고 가는데 그곳에서 우연히 대학 동창들을 만났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본 그들은 너무나 달라져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헤어스타일, 몸에 딱 맞는 정장, 자신감 넘치는 태도. 그들은 단순히 옷을 잘 입은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내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외모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어쩌면 삶에 대한 무관심의 표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단순한 외모 팁이나 성공을 위한 진부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나이가 들수록 더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외모와 내면의 조화를 통해 진정한 귀티를 내는 법, 그리고 인생의 본질적인 성공과 행복을 찾는 여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이노의 지혜와 제 20년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깊은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나이 들수록 더 빛나는 삶, 그 비밀을 함께 탐색해 보겠습니다. 착한 사람은 얼굴에 드러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착한 사람도 지저분하게 보일 수 있고 나쁜 사람도 멋지게 보일 수 있습니다. 세이노는 이 현실을 직시하라고 조언합니다. 외모도 중요하고 실력도 중요하다. 이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제 친구 민석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IT 분야의 천재였습니다. 코딩 실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죠. 하지만 항상 구겨진 티셔츠에 기름기 있는 머리, 관리되지 않은 수염으로 다녔습니다. 회사에서 여러 번 승진이 누락되자 민석이는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내 실력이 이 정도인데 단지 외모 때문에 평가절하받는다니 말이 되는가? 어느 날 저는 민석이에게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민석아, 내 코드는 깔끔한데 왜 내 외모는 그렇게 혼란스러운 거야? 둘 다 너의 표현 방식 아닌가? 이 말이 민석이에게 강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3개월 후 그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 단정한 셔츠, 바른 자세. 놀랍게도 그가 말하는 기술적 의견에 대한 동료들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민석이가 부티가 아닌 귀티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고가의 명품으로 치장한 것이 아니라 깔끔함과 정돈됨을 통해 자신에 대한 존중을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이노가 말하는 귀티입니다. 귀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비싼 옷이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귀티는 자신에 대한 존중과 타인에 대한 배려가 외적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깔끔함, 적절함, 상황에 맞는 옷차림, 바른 자세, 부드러운 표정, 이런 것들이 귀티를 만듭니다. 40대의 저는 이제 20대 때보다 외모에 더 많은 신경을 씁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는 몸매와 외모가 더 좋은데도 덜 신경 썼고 나이 들수록 더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는 그저 미적 감각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태도의 표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귀티를 내는 실질적인 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첫째, 깔끔함에 투자하십시오. 비싼 옷보다 깨끗하고 다림질된 옷이 더 중요합니다. 구두는 언제나 광이 나야 합니다. 머리카락은 정돈되어야 합니다. 깔끔함은 자신에 대한 관리 능력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둘째, 자세에 주의하십시오. 구부정한 어깨는 자신감 부족을 드러냅니다. 허리를 펴고 걸으면 즉시 다르게 보입니다. 매일 5분씩 벽에 등을 대고 서서 바른 자세를 연습해 보십시오. 셋째, 표정을 관리하십시오. 항상 미소 짓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무표정이나 무심한 표정은 피하십시오. 약간의 미소, 눈빛의 생동감이 사람을 완전히 다르게 보이게 합니다. 넷째, 나이와 체형에 맞는 옷을 선택하십시오. 유행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약간 어두운 색상의 옷은 나이가 들수록 더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이런 노력들이 단순히 타인의 시선 때문이 아닙니다. 이는 자신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외모에 신경 쓰는 것은 삶의
성실하게 임하는 또 다른 표현인 셈입니다. 민석이는 6개월 후 승진했습니다. 그가 더 똑똑해져서가 아닙니다. 그의 능력이 더 제대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이노가 말한 외모가 주는 이 점은 남들보다 앞선 출발선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외모는 시작점입니다. 롱런하게 만드는 것은 실력과 인품입니다. 하지만 그 출발선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인생을 살면서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매일 무엇을 걱정합니까? 내일 비가 올지, 주식이 오를지, 팀장이 내 제안을 어떻게 생각할지. 세이노는 이런 걱정의 96%가 쓸데없는 것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대학원생 시절 저는 걱정의 달인이었습니다. 논문이 통과될지, 교수님이 내 연구를 어떻게 평가할지, 졸업 후 취업은 잘 될지 밤마다 이런 걱정으로 잠을 설쳤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는 노트를 한 장 꺼내 모든 걱정거리를 적어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그 걱정들을 다시 점검했을 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걱정했던 30가지 중 단 3가지만 실제로 문제가 되었고 그것도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나머지 27가지는 아예 일어나지도 않았거나 일어났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세이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민을 하려거든 10분 이상 고민하지 말라. 이것은 단순한 시간 제한이 아니라 심리적 접근법입니다. 10분 동안 집중적으로 고민하면 대부분의 문제는 그 안에 해결책이 보이거나 아니면 당장은 해결할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해집니다. 제 친구 현우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중소기업 마케팅 팀장으로 항상 걱정이 많았습니다. 특히 대형 프로젝트를 앞두고는 밤잠을 설칠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에게 걱정 노트를 선물했습니다. 규칙은 간단했습니다. 일 걱정이 생기면 즉시 노트에 적는다. 이각 걱정에 10분 타이머를 설정하고 집중적으로 고민한다. 30분이 지나면 해결책을 적거나 지금은 해결할 수 없음이라고 표시한다. 한 달 후 각 걱정이 실제로 문제가 되었는지 점검한다. 3개월 후 현우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방법이 너무 단순해서 의심했어. 하지만 놀랍게도 내 걱정의 대부분은 10분 안에 해결책이 보이거나 아니면 결국 문제가 되지 않았어. 이제 나는 내 정신적 에너지를 실제로 통제 가능한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덕분에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어. 걱정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해결 계획을 세우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은 과감히 포기해야 합니다. 세이노의 말처럼 신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는 신에게 맡기라입니다. 현실적인 걱정 관리 방법을 더 공유하겠습니다. 첫째, 걱정 시간을 정하십시오. 하루 중 특정 15분을 걱정 전용 시간으로 지정하고 그 외 시간에 걱정이 떠오르면 지금은 걱정 시간이 아니야. 저녁에 걱정하자라고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둘째, 걱정을 행동으로 전환하십시오. 걱정만 하면 불안만 커집니다. 작은 행동이라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재정적 걱정이 있다면 당장 간단한 지출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셋째, 최악의 경우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놀랍게도 최악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면 오히려 불안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상상하는 최악의 상황조차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넷째, 과거의 걱정을 돌아보십시오. 지난 1년간 여러분이 심각하게 걱정했던 일들 중 실제로 큰 문제가 된 것은 몇 개나 됩니까? 이런 회고는 현재의 걱정을 객관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40대 중반에 큰 사업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때 정말 많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집도 잃을 수 있다는 공포, 사회적 지위 하락에 대한 두려움, 가족에 대한 책임감.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기는 오히려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고 그것을 수용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유롭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세이노의 말이 정확합니다. 고민은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다. 걱정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일 뿐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10분만 고민하고 해결책이 없다면 과감히 포기하십시오. 성공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큰 행운이 찾아오거나 천재적인 아이디어가 번뜩이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이노는 냉정하게 말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공부를 하고 사람들을 사귀면서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는데도 인생에서 좋은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을 나는 여태껏 본 적이 없다. 제 친구 태준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특별한 학벌도
화려한 스펙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동산에 관심이 있었고 매일 퇴근 후 2시간씩 부동산 공부를 했습니다. 주말에는 직접 발로 뛰며 현장을 확인했고 월급의 상당 부분을 저축했습니다. 처음 몇 년간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뭐해? 우리처럼 즐기면서 살지. 하지만 태준이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7년 후 그는 첫 번째 건물을 매입했고 지금은 여러 채의 부동산을 소유한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태준이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속성과 외로움을 견디는 능력이었습니다. 세이노가 말한 대로 부자가 되려면 외로움을 이겨내야 한다는 말이 정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공의 과정은 종종 외롭고 지루합니다. 남들이 놀고 있을 때 혼자 공부하고, 남들이 소비할 때 저축하고, 남들이 쉴 때 더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선택은 외로움을 동반합니다. 저 자신도 책을 쓰는 과정에서 이런 외로움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1년 동안 주말마다 도서관에 앉아 글을 쓰는 동안 친구들은 여행을 다니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정말 외롭고 고독했습니다. 하지만 책이 출간되고 많은 독자들로부터 감사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 그 모든 외로움이 같이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세이노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력이란 이런 것이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기 싫어하는 것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은 정확합니다. 진정한 노력은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성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상 지연의 원칙을 받아들이십시오. 세이노는 젊을수록 돈을 아껴라라고 말합니다. 이는 즉각적인 만족을 지연시키는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젊을 때의 저축과 투자는 미래의 자유를 위한 씨앗입니다. 둘째, 작은 성공의 축적을 추구하십시오. 성공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작은 성취들이 모여 만들어집니다. 매일의 작은 발전에 집중하십시오. 세이노가 말한 3번은 질리고 5번은 하기 싫고 7번은 짜증이 나는데 9번째는 제가 잡힌다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셋째, 경쟁자는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십시오. 세이노는 나의 적은 나뿐이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경쟁보다 어제의 자신을 넘어서는 데 집중하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성장입니다. 넷째, 방향성을 분명히 하십시오. 인생은 자전거와 같다. 뒷바퀴를 돌리는 것은 당신의 발이지만 앞바퀴를 돌려 방향을 잡는 것은 당신의 손이며 눈이고 의지이며 정신이다. 열심히 페달을 밟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로 향하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제 멘토는 항상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은 마라톤이지 단거리 경주가 아니다. 빠른 결과를 원하는 마음은 자연스럽지만 진정한 성공은 지속적인 노력과 인내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외로움을 받아들이고 심지어 그것을 친구로 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성공의 과정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독하고 지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독을 견디는 사람만이 진정한 성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이노의 말처럼 친구는 당신에게 부자가 될 기회를 주지 못한다. 오히려 웃고 떠들며 이른바 정을 쌓으면서 부자가 될 시간만 빼앗아 간다. 이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때로 사회적 즐거움을 희생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희생은 결국 더 큰 자유와 기회로 돌아옵니다. 행복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그것이 성취나 소유에서 온다는 생각입니다.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텐데, 저 자리만 얻으면 만족할 텐데, 이런 생각은 행복을 항상 미래로 미루게 만듭니다. 세이노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순간순간 충분히 몰입할 때 찾아온다. 이 말은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에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30대 중반에 저는 큰 사업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경제적 자유를 얻었고 좋은 집, 좋은 차,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성취 후에 예상했던 지속적인 행복감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게 다인가 라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진정한 전환점은 우연히 도예 수업을 듣게 되었을 때 찾아왔습니다. 흙을 만지고 물레를 돌리고 완전히 그 순간에 몰입하는 경험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물질적 성취나 사회적 인정이 아닌 순수한 몰입의 경험에서 행복을 발견한 것입니다. 세이노가 말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은 행복해지고 싶어하는 열망이 크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를 그때 이해했습니다. 행복을 직접적으로 추구할수록 오히려 그것에서 멀어집니다. 행복은 의미 있는 일에 몰입할 때
그 부산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제 친구 지훈이의 이야기도 인상적입니다. 그는 대기업 임원으로 겉으로 보기에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공허함에 시달렸습니다. 50세가 되던 해 그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떠나 오랫동안 꿈꿔왔던 목공 공방을 열었습니다. 수입은 크게 줄었지만 그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나무를 다루는 순간에 완전히 몰입하는 경험,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그는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세이노의 또 다른 통찰도 주목할 만합니다. 만족은 내면에서 찾아라. 외부의 인정이나 평가가 아닌 스스로의 기준과 가치에 따라 살 때 진정한 만족이 찾아옵니다. 외부의 시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사람은 결코 지속적인 행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행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플로우 경험을 의식적으로 추구하십시오. 플로우는 완전한 몰입 상태로 시간 감각을 잃고 활동 자체에 완전히 빠져드는 경험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활동을 할 때 시간이 빨리 가는지 생각해보고 그런 활동을 정기적으로 계획하십시오. 둘째, 작은 기쁨에 주목하십시오. 인생의 큰 성취만큼이나 일상의 작은 기쁨이 중요합니다. 맛있는 커피 한 잔, 좋은 책 한 페이지, 친구와의 진솔한 대화, 이런 순간들을 의식적으로 음미하십시오. 셋째, 의미 있는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성취 자체보다 그 과정이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느껴지는 목표를 선택하십시오. 세이노가 말한 대로 진정한 행복은 몰입하게 만들고 도전하게 빠져들게 만드는 흥미로운 것들과 관련이 있다. 넷째, 현재에 집중하십시오. 당신이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그렇게나 원했던 내일이었다. 이 세이노의 말은 현재 순간의 소중함을 일깨웁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이 아닌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할 때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40대 후반이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은 큰 성취를 이룬 때가 아니라 무언가에 완전히 몰입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책을 쓰는 과정, 강연을 준비하는 시간, 가족과 함께한 평범한 저녁 식사. 이런 순간들이 진정한 행복의 원천이었습니다. 행복은 찾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주로 의미 있는 일에 몰입할 때, 자신보다 큰 무언가에 기여할 때 찾아옵니다. 세이노의 말처럼 재미있는 것만 즐기며 시간을 보내다 보면 당신의 삶 자체가 조만간 재미없어질 것이다. 진정한 즐거움은 의미 있는 도전과 성장에서 비롯됩니다. 현대인의 삶에서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트레스 자체가 아닌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방식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겪습니다. 세이노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한답시고 빈 맥주병을 쌓아가지 말고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라. 이 말은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혁명적인 관점을 제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느끼면 그것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술을 마시거나 넷플릭스를 보거나 쇼핑을 하거나. 하지만 이런 활동들은 일시적인 도피일 뿐 스트레스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제 동생 현석이의 이야기가 좋은 예입니다. 그는 직장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술을 마시며 스트레스를 풀었지만 다음 날 아침이면 같은 문제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이 너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거야? 대화를 통해 우리는 그의 스트레스 원인이 단순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특정 업무에 필요한 기술이 부족했고 이로 인해 성과가 낮았으며 상사의 비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해결책은 명확했습니다. 그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석이는 6주간의 집중훈련 과정에 등록했고 주말마다 관련 공부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업무 능력이 향상되면서 스트레스는 자연스럽게 줄어들었고 술에 대한 의존도 감소했습니다. 세이노의 통찰이 정확합니다. 스트레스의 뿌리는 결국 무지함이다. 많은 경우 스트레스는 특정 문제를 해결할 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해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스트레스 해소가 아닌 근본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합니다. 제 자신의 경험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30대 초반, 저는 재정적 스트레스로 고통받았습니다. 당시 저는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여행을 다니고 취미에 돈을 썼습니다. 물론 일시적인 기분 전환은 되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전환점은 재정관리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투자, 저축, 세금 최적화에 대한 지식을 쌓으면서 저는 재정적 불안의 뿌리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첫째,
스트레스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십시오. 막연한 불안이 아닌 구체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 아니라 특정 프로젝트의 마감일이 다가오는데 필요한 자료가 아직 준비되지 않아서 불안하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정의하십시오. 둘째,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십시오. 세이노가 말한 대로 책을 읽고 방법론을 찾아내라. 대부분의 문제는 이미 누군가가 해결했고 그 방법이 책이나 강의, 전문가의 조언 형태로 존재합니다. 셋째,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십시오. 큰 문제는 작은 단계로 나누어 접근하십시오.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첫 번째 작은 단계부터 행동하십시오. 넷째, 통제 가능한 것과 통제 불가능한 것을 구분하십시오.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걱정은 에너지 낭비입니다. 통제 가능한 영역에 집중하십시오. 현대 사회는 스트레스 해소 산업이 번창하고 있습니다. 스파, 명상 앱, 휴양지. 하지만 세이노가 지적하듯이 이런 것들은 원인이 아닌 증상만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초제를 뿌리는 이유는 뿌리를 죽이기 위함이다. 뿌리를 살려두는 한 잡초는 다시 살아난다.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재발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삶의 많은 스트레스가 명확한 가치관과 우선순위의 부재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에 따라 생활할 때 많은 스트레스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세이노가 말한 대로 삶의 그대를 속이면 분노하라. 자신의 가치에 따라 살지 못할 때 내면의 분노와 스트레스가 생겨납니다. 우리는 종종 현재의 상황을 미래로 투영합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우니까 앞으로도 계속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은 매우 제한적이고 자기 제약적입니다. 세이노는 이런 사고방식의 위험성을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미래 방정식에 지금의 처지를 대입하면 절대 안 된다. 제 삶에서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30대 초반의 창업 기회를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안정적인 직장이 있었지만 흥미로운 사업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업 경험도 없고 인맥도 부족하고 자본금도 충분하지 않아.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 현재의 제한적 상황을 미래에 투영한 것입니다. 5년 후 제가 포기했던 거의 동일한 아이디어로 다른 사람이 대형 사업을 일구었습니다. 그 사람도 처음에는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그는 미래의 가능성을 보았고 한 단계씩 나아갔습니다. 세이노의 말대로 점쟁이도 자기 미래는 모르는데 어떻게 감히 신의 영역인 미래를 스스로 투시하고 미리 계산할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는 미래에 어떤 기회가 찾아올지,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제 학생 중 한 명인 재민이의 이야기도 인상적입니다. 그는 대학 졸업 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안정적인 미래를 꿈꾸었죠. 하지만 그는 디자인에 대한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디자인 분야로 진출하지 않는 거야? 그의 대답은 전형적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디자인을 배우기 시작하면 전문가가 되기까지 최소 5년은 걸릴 거예요. 그때는 제가 30대 중반일 텐데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5년은 어차피 지나갈 거야. 5년 후에 너는 30대 중반의 디자이너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30대 중반의 디자이너가 아닌 사람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 선택은 내 몫이야. 이 대화가 그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결국 디자인 공부를 시작했고 지금은 성공적인 UX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건강한 관점을 위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능성의 렌즈로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현재의 제안을 미래에 투영하지 마십시오. 대신 미래에 어떤 가능성이 열릴 수 있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둘째, 점진적 발전을 믿으십시오. 세이노가 말한 대로 3번은 질리고 5번은 하기 싫고 7번은 짜증이 나는데 9번째는 제가 잡힌다. 지속적인 노력은 결국 결실을 맺습니다. 셋째, 성장 마인드셋을 개발하십시오. 고정된 능력이 아닌 노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은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가능하게 합니다. 넷째, 실험적 접근을 취하십시오. 확신이 없다면 작은 실험부터 시작하십시오. 완전한 전환이 아닌 작은 프로젝트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제 자신도 40대에 새로운 분야에 도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나이에?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도전은 제 인생에서 가장 보람 있는 경험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세이노의 말처럼 절망할 시간이 있거든 그 시간 속에서 가치를 찾아라. 현재의 어려움이나 제한에 집중하는 대신 그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것과
미래의 가능성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래는 결코 현재의 연장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의해 형성되는 새로운 영역입니다. 세이노가 말한 대로 절대로 내가 이걸 배워서 어디다 써먹겠어.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 하는 따위의 생각은 추워도 갖지 말라. 이런 제한적 사고가 우리의 미래를 가두는 진정한 장애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이노의 지혜를 바탕으로 인생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외모와 귀티에서부터 걱정 관리, 성공의 비밀, 행복의 본질, 스트레스 해결,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방식까지 이 모든 통찰의 중심에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선택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외모에 신경 쓰는 것, 걱정을 10분으로 제한하는 것, 외로움을 견디며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 현재 순간에 몰입하는 것,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는 것, 그리고 미래를 가능성으로 바라보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세이노의 말처럼 당신이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그렇게나 원했던 내일이다. 우리는 매일 선택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빛나는 삶을 위해 기억해야 할 핵심 원칙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1. 외모는 자신에 대한 존중의 표현입니다. 부티가 아닌 귀티를 추구하십시오. 이 걱정은 10분으로 제한하고 해결 가능한 것에만 에너지를 쏟으십시오. 3. 성공은 외로움을 견디며 지속적으로 노력할 때 찾아옵니다. 4. 행복은 특정 목표를 달성했을 때가 아니라 의미 있는 일에 몰입할 때 경험됩니다. 5. 스트레스는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원을 해결해야 합니다. 6. 미래는 현재의 연장이 아니라 가능성의 영역입니다. 현재의 제한에 자신을 가두지 마십시오. 제 삶에서 가장 큰 후회 중 하나는 이러한 원칙들을 더 일찍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세이노가 말했듯이 오늘은 당신에게 남아있는 생의 첫날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더 나은 선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이가 들면서 더 지혜롭고 더 균형 잡히고 더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세이노의 지혜가 여러분의 선택을 인도하는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정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행운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